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뭐 많이 배운 건 아닌데 변수 배웠죠?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뤘고요. 또 뭐 배웠죠? 뭐 연산자 개념들 배웠죠? 연산자 개념. 변수는 뭐라 했죠?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는 뭐 공간이다. 그러면서 변수에는 오직 값을 몇 개?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한 개밖에 저장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변수의 특징 뭐 있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변수는 뭐다? 변수는 선언되어야 사용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언이 뭐예요? let x, 이게 이제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console.log 찍어보면 이거 뭐 나온다 했죠? undefined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undefined가 뭐다? 정의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일단 선언이 된 거고 그 선언된 x에다가 우리가 값 10을 넣어준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말씀드렸죠. 변수는 이제 선언됨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가 선언됐다 아니면 이제 초기화되었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변수 재활용이 가능한다는 게 뭐다? x는 뭐 이런 식으로 2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x에 10 이렇게 있었지만 여기다가 x는 20 담아주는 순간 기존에 x에 있는 10은 날라가고 x에 뭐가 들어온다? 20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하 밑에부터 계속 x는 20인 거예요. 따로 x를 건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는 도대체 네가 선언하는 x가 요걸 말하는 거니 요걸 말하는 거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없고, 만약에 변수를 2개 선언하고 싶다면 변수명을 다르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실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숫자 안 되고요, 빼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더바도 가능하고 한글도 가능합니다. 근데 숫자나 빼기로는 변수를 절대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히 실제로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라면 우리가 이제 문장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숫자형을 배웠단 말이죠.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뭐랄까.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논리형이라 하죠. 논리형이라고 있어요. 논리형은 말 그대로 true, false입니다. true, false. true, false. 숫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 2, 3, 6일 숫자로 말하고, 문장형은 뭐 안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쓸 때 문장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쓰던 큰 따옴표로 감싸던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문장으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한 저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쓰는 편입니다. 문장에 큰 따옴표로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가 편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이 let x 해가지고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뭘 넣던 간에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얘를 인식을 합니다. 너가 이거 숫자형 넣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안녕 넣게 되면 너가 문장형 넣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true를 넣게 되면 실제로 얘가 너가 이거 true, false를 넣었구나 알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 같은 거를 정리를 선언을 안 해도 돼요. 다른 이제 언어 중에 하나 뭐 자바, C 언어, 파이썬은 아닌데 파이썬도 예외 중에 하나인데, 자바나 이제 C 언어 혹시라도 배우시는 분들은 요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뭐든 깊게 나가면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연산자는 뭐가 있죠? 비교 연산자가 있었고, 그리고 일단 사칙 연산자가 먼저죠. 사칙 연산자가 있었고, 그리고 비교 연산자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논리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나눈 나머지, 그리고 나눈 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교 연산자는 뭐가 있죠? 크다.
그 다음에 뭐 초과, 미만, 이하, 그 다음에 같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 같지 않다를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자, 좀 더 강한 표현의 같다는 요거입니다. 요거 요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라 했냐면 실제로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이제 불안정한 건 아니고 얘가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let 그래요 이렇게 쓸까요? console.log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 쓴 거랑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같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고 숫자 1인데 문장 1이랑 숫자 1이랑 같을 수 없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동일하게 이제 1로 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 즉 문장형이랑 숫자형 데이터 타입까지 동일하게 보려면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를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결과값을 내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강한 표현에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드를 짜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 그래, 비교연산자는 뭐가 있죠? 엔드연산자가 있고 5월연산자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고 한쪽이라도 false가 나와버리면 거짓을 내뱉는 녀석이라 말씀드렸고 5월연산자는 뭐다? 둘 다 거짓이어야만 거짓이고 그리고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리면 참을 내뱉는 녀석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다?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논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랄 거냐면 소스 코드를 제어한다고 하는데 제어문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 있습니다.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이 있는데 실제로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웹 퍼블리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반복문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뭐 기회되면 하고 안되면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입문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정답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 입문 문제 정답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포문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있죠. 파트 9.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히 반복문 익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간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자, 조건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지금 다뤄볼 겁니다. 자, 조건문은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여기다 콘솔.점 일단 클리어부터 적게요. 자, let age는 뭐 20이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let age라는 거는 그냥 나이다,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나이의 조건에 따라서 콘솔.점 로그에다가 성인입니다. 또는 뭐 미성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가 출력되길 원하는데 자, 맞춰보세요. 둘 다 출력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출력될까요? 당연히 둘 다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를 읽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은 대로 읽습니다. 적어놓은 대로 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요 나이 값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길 원한다. 즉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 하나가 출력되길 원하는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써줄 수 있습니다. if라고 있는데 if가 뭐죠? 자, if가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죠? 만약에 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여기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if 한 다음에 여기 소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조건식. 그리고 뭐 조건식은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rue 아니면 false라 말씀드렸는데 요 조건문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요 true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즉 요 안에 있는 소괄호가 언제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성인입니다만 놔둬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오겠죠. 자, 출력해볼게요.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false로 바꿔볼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에는 이 소가로는 오직 참, 즉 true인 경우에만 요 안에 있는 실행문이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인입니다라는 조건식으로 어떻게 걸 수 있을까요? age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걸 수 있겠죠? 20보다 크다? 20보다 크거나 같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19라고 했어요. 자, 19라고 하면 요 조건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겠죠? 그쵸? 자, 요거 변수예요? 19예요? 요거 19입니다. 19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가 맞지만 우측에 있는 건 값, 즉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19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19기 때문에 19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성인입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이라 쓸게요. 그러면 당연히 20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당연히 참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문을 하나 더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뭐보다 할까요? 이번엔 20보다 age가 작다라고 해볼게요. 작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누구만 출력한다? 성인입니다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걸 19로 바꿔볼게요. 19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둘 중에 누구만 출력된다? 미성년입니다 라고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 맞춰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컴퓨터는 여러분 웹브라우저 켰을 때 얘는 이 둘 중 누구만 읽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읽어올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을 할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을 할까요? 그렇죠. 둘 다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if문을 짜놓으면 얘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읽기 때문에 얘도 실행을 해보고 얘도 실행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행을 했을 때 여기가 거짓이죠. 여기까지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준 것 뿐이지 얘는 왜 실행을 안 해야겠다? 얘가 이제 조건을 검사를 해봤지만 얘가 거짓이잖아요. 그쵸? 거짓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짤 수 있냐면 코드를 여러분들이 두 개의 if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이지선다.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else if라고 묶어줄 수 있습니다. else if. 자, else if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요게 이제 조건문이 참이죠. 그러면 참이면 얘를 실행해주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얘는 실행조차도 안 하고 정정. 얘는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얘를 실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요. 보기가 1번, 2번 있다 했을 때 뭐 1번 보기가 있다 해봅시다. 2번 보기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둘 중에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2번이 딱 문제를 빡 봐요. 여러분들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봐요? 1번 순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 했을 때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뭐가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얘를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답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굳이 얘를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가 분명히 정답인데 조건식을 바꿔볼게요. 이 1번이 지금 정답인데 지금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굳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컴퓨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다 실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야, 1번이 정답이면 굳이 2번 체크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요 if를 날려보시면 됩니다. else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if, else로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지선다형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짜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주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이 얘 체크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2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지.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수학 공식을 푼다 했을 때 길어 죽겠는데 그것 또한 수학 문제 풀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if문을 이제 이지선다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if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